자, 다시 시작합시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면 그냥 이름 불러버릴 거야. 그럼 여기 영상에 이름이 남겠죠? 영상. 걘 누구야? 그러면서 다들 궁금해하겠죠? 졸업생들이 종종 가다 봐요. 에? 어째서? 몰라. 그래가지고 이거 구독해놨대. 왜? 그랬더니 애들이 재밌어요. 뭐가? 간혹가다 재밌어요. 미친놈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데 아주 이렇게 걔네가 그 구독 눌러놔가지고 내가 영상 올릴 때마다 자꾸 이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간혹가다 몰아서 한 번에 본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몰아서 보냐고. 특이한데. 자 보자. 이러니까 재밌는 뭐라고? 자, 그래서 그 단독 강화 볼게요. 단독 강화.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EBS에서 지금 2번 나왔어요. 연기교재에서 2번 나왔고 아직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분명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대소설 있죠. 수능에서 현대소설은 연계를 잘 안 시키는 편이에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쭉 계속 보면 수능에서는 연계교재에서 현대소설을 갖다 쓰지 않아요. 그럼 뭐 갖다 써요? 현대시, 고전시, 고전소설까지 갖다 씁니다. 수필은 최근 들어서 안 씁니다. 수필은 어디서 이상한 거, 구석태기에서 어려운 거 막 이런 거, 철학적인 거 막 이런 거 주워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연계교재에서는 이 단독 강화가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단 얘기야? 그게 수능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연계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그 전년도 책을 여러분들이 거의 잘 안 봐요. 전에 한번 그래서 제가 미친 척하고 5개년을 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해가지고 연계교재만 5개년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작품들이 막 겹쳐요. 겹치는 애들 빼고 뭐하고 해가지고 쫙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꽤 많은 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개년을 했는데 그때 운 좋게도 현대소설이 5년 전에 나왔던 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오 그러면서 이랬는데 고마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 나거든요. 운이 좋았던 거고 어떻게 보면. 자 1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자자. 자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보시게 되면요. 자 6.25 전쟁 중 낙오된 군인 양과 그러니까 작전 수행하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자기 편을 놓친 거야. 왜? 교전 상황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총알 피해서 간다고 막 이러다가 이제 굴러떨어지거나 절벽에서 뭐 아니면 언덕배기에서 막 굴르거나 그래서 기절해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고 막 이런 상황 되나요? 그래서 이 양과 그리고 인민군 소년 장은 얘도 지금 뭐예요? 얘도 낙오된 거야. 되나요? 우연히 산속에서 마주치게 된다. 마주치면 어떨까요? 인민군하고 국군하고 마주치면 그렇지 바로 그 자리에서 총을 겨누겠죠. 영화에서도 나오죠. 웰컴 투 동막골 거기서도 이런 씨발 움직이지 마라. 거기서 다 죽여버리겠어. 막 이러면서 장면 나오잖아. 여기서도 그래요. 비슷해요. 총 서로 겨눕니다. 근데 그랬다가 둘이서 계속 대치 상황에 있었다가 이 상황에서 둘이서 서로 총 쏴봤자 재수 없으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가 이러지 말고 우리 하룻밤을 묵는 동안에는 그동안은 서로 공격하지 말자 라고 강화를 맺어요.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강화가 아니고 개인 대 개인의 강화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제목이 단독 강화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후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 여기 줄거고요. 이게 바로 제목의 이유죠. 단독강. 제목의 유래. 자, 동굴안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동굴이 때마침 있어서 거기 들어가고요. 그러고는 이제 추우니까 맞잖아. 한겨울인데 동굴 안이라도 추워요. 때마침 근데 뭐가 떨어져 있었냐면 근처에 구호물자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이나 이런 애들은요 교전이 심한 장소에서는 이렇게 낙오된 병사들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레이션 박스 같은 걸 달아서 이렇게 던져요. 그럼 이게 막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열어보면 안에 뭐 있다? 거기에 시레이션이 들어있는데 시레이션이 뭐냐면 전투식량이에요. 전투식량. 남자분들은 군대 가시면 드시는 전투식량이 있어요. 그거 정말 맛없는 거예요. 그거 진짜 쉐시예요. 왜? 걔네들은요 물 부어서 먹는 거예요. 나중에 훈련 같은 거 뛰면 먹을 거 없으면 그거 나오거든요. 시레이션. 그러면 뜨거운 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뜨거운 물도 야 생각을 해봐. 부대 하나 먹이려면요 물을 얼마를 끓여야 돼? 100인분을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따르는 애들은 뜨끈뜨끈한 물로 따르니까 이게 잘 불어. 근데 짬밥 안 되는 애들은 나중에 붓거든요. 그럼 이게 버적버적해요. 안 불어 애가. 이건 누룽지도 아닌 것이 뭐도 아닌 것이 맛이 묘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뭘 뿌리는 거야? 참기름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추장 뿌리고 그런 다음에 비벼서 먹는데 정말 맛없어요. 이거는 옛날식 전투식량이에요. 먹어보고 싶으면 편의점 가면 김병장 전투식량 해가지고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거 드셔보시면 맛이 비슷해요. 정말 맛없어요. 근데 이제 나도 딱 한 번 먹어봤거든. 우리나라 군대에서 나오는 시레이션 중에서 진짜 신형 시레이션을 딱 한 번 먹어봤어. 그게 아직도 시중에 안 풀리고 있어요. 20년 전인데. 걔는 끝내줘요. 맛있어. 그게 볶음밥이거든요. 볶음밥 시레이션인데 볶음밥 따로 있고 그 옆에 볶음 김치가 있고요. 팩이 4-5개 돼요. 팩이 4-5개. 그리고 하나는 또 뜯으면 그 안에 두부조림 들어가요. 그리고 밥도 좀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좀 많이 기름져서 그렇지 이 볶음밥도 먹을만해요.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짜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 느끼한데 이게 땡기는 맛이에요. 중독성 되게 세요. 우리나라 시레이션은 그래서 별로 안 맛있어. 근데 유엔군 애들이 뿌리는 시레이션은 이거 미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먹는 시레이션이에요. 미군 애들 시레이션은요 진짜 맛있어요. 왜? 스테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익힌 스테이크. 그것도 스테이크가 그냥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기름지고 맛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 밑에 끈을 당기게 돼 있어요. 끈을 당기면 그 안에 발열제가 확 타올라요. 그러면서 얘가 데펴지는 거야. 그럼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칼질해가지고 먹으면 돼. 심지어는 걔들은요 후식도 들어있어요. 역시 너무. 파운드 케이크도 들어있어요. 파운드 케이크. 얘는 프랑스 애들 것도 맛있대요. 프랑스 애들 거. 왜 그런 집에서요? 영국 애들 거. 영국 애들 인정해요. 맛없대요. 영국 애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네 나라는 정말 미식이랑은 상관없는 나라라고. 특히나 걔네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많이 먹는데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면 피시앤칩스예요. 걔는 대구살 튀긴 거랑 이제 그 감자 튀긴 거랑 같이 먹는 거. 근데 자기는 대중적으로 먹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식 먹으면 애들 되게 좋아해요. 영국 애들이. 맛있다고. 맛이 다양하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을 먹으면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 뭐 건강한 느낌이에요. 왜? 풀떼기가 너무 많은 거지. 얘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얘네가 그 시레이션 박스를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뜯어서 먹는 건 먹는 거고 춥잖아. 그러니까 그 박스를 뜯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그걸로 땔감처럼 이렇게 썼던 거야. 되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둘은 총 묶음을 기대고 총을 이렇게 세워놓는 방법이 있어요. 총을 세워놓는 방법이.
총을 두 개를 서로 이렇게 기대서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되는. 근데 이렇게 세워놓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총에 손을 대고 있으면 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평화협정이니까 이렇게 놓는 거야. 되는. 총묶음을 기대고 어깨와 어깨를 비볐다. 친해진 거네. 레이션의 모닥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는데 동굴박 설경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동굴박 설경은 어스름한 달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시 공간적인 배경이죠. 자, 그래서 어스름 달밤 속에 고요히 잠들고 있었다. 장의 가느다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잠을 자고 있던 양은 깜빡 떨어진 지 얼마가 안 되었을까. 깜빡 잠든 거죠. 갑자기 확 세차게 가슴을 윽박지르는 충격에 소스라쳐서 일어나자. 가슴을 윽박지르는 충격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장이요, 뭐 한 거야? 잠꼬대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야? 우리 졸다가 뭐 할 때 있어요? 움찔할 때 있잖아. 그거야, 그거. 움찔하면서 이렇게 팍 하고 친 거야. 되니? 자, 이 충격에 소스라쳐 일어나자 가슴을 쥐어잡은 장의 두 손을 날쌔게 뿌리쳤다. 이 자식이. 그의 주먹이 기우는 장의 얼굴에서 터졌다. 그러니까 자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해서 반격을 한 거죠. 그지? 왁! 하고 장은 땅바닥에 쓰러졌다. 너 이 새끼. 장은 쓰러진 채 우우 신음하면서 손으로 땅바닥을 더듬었다. 너 죽인다! 자, 전신에 돋았던 소름이 거치며 양은 어느 만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장은 신음소리를 내며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했다. 양은 조심성 있게 성냥을 그어 레이숑곽의 조각에 불을 붙였다. 그는 그 불길을 땅바닥을 더듬고 있는 장의 얼굴 가까이로 가져갔다. 장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불길을 의식한 장은 힘없이 두 눈을 뜨고 조금 부신 듯이 얼굴을 찡그리더니 오 하고 헛소리를 틀어냈다. 자, 그래서 여기 A 부분 있죠? 통째로 묶어주시고 사건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사건의 순차적 제시. 뭐 한 다음에 뭐 있다, 뭐 한 다음에 뭐 있다, 뭐 한 다음에 뭐 있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 됐나요? 자, 이 새끼야 너! 그 소리에 장은 예? 하고 정신을 거두었다. 양은 장의 멱살을 잡아 치켜올랐다. 이 죽일 놈의 새끼! 예? 자, 장은 언뜻 흩어진 시선을 모두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장은 언뜻 흩어진 시선을 모두며 양의 노여움에 찬 얼굴을 건너보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장의 공격은요, 역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잠꼬대예요, 잠꼬대. 지가 때렸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되나요? 간혹가다 공포 영화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옆 사람 중에서 정말 너무 놀라면 옆 사람을 때리는 애들 있어요. 진짜요. 나 예전에 명치 맞고 숨 못 쉰 적 있어요. 영화 보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막 분위기 되게 음산해지다가 갑자기 빠밤 하면서 뭐 튀어나올 때 있잖아.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나 이러고 기대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빠밤 하는 순간 내가 놀래가지고 옆에 있던 애가 와! 하면서 여기를 빡 때리는데 와! 하면서 나 이렇게 칵칵 하면서 가만히 있었거든. 와, 포디다. 그러게 5D 같아 진짜. 숨 못 쉬고 한 2분 정도를 컥컥거리고 있는데 애가 영화에 몰입해가지고 내가 아픈 줄 모르더라고. 아,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영화 끝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애가 야, 영화 보다 말고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그러는 거야. 지가 뗐다는 사실 몰라요. 와, 억울해가지고 진짜 계속 안 만나길 잘했어. 아마 걔 계속 만났으면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야.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요 쥐새끼 같은 새끼 날 죽여보려고! 자, 요 쥐새끼 같은 새끼 날 죽여보려고!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고 오해한 거죠. 오해영. 예? 뭐요? 너 그런 수작을! 양은 장의 몸을 힘껏 밀어젖히며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장은 뒤로 넋 쓰러지며 넋없는 표정을 지었다. 양은 그것을 한번 노려보고 레이숑 껍데기를 긁어 모아 모닥불을 만들기 시작했다. 흥분이 가라앉으며 으스스 몸이 떨렸다. 장, 이리 가까이 와.
자, 그래서요. 장은 흐르는 코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장은 흐르는 코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황급히 모닥불 가까이로 다가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 주먹이 많이 아팠나 봐. 순순히 말을 따르는 거죠. 너 그런 짓이 되리라 여겼나? 예? 얘라니 내 목을 조르려 했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왜 가슴을 쥐어 박았어? 아니 저 그저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꿈? 예 무슨 꿈인지 잊었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그만 놀래서 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잠꼬대한 거예요. 순간 양의 전신을 쭉 소름이 스쳤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순간 양의 전신을 쭉 소름이 스쳤다. 소름은 연거푸 파상적으로 그의 전신을 스쳐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왜냐하면 오해로 사람을 죽일 뻔했어. 됐나요? 오해로 사람을 죽일 뻔해서 그런 거야. 페이지 180. 자, 계속 보시면요. 가슴에서 뭉클하고 어떤 커다란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장. 양은 그 덩어리를 간신히 목구멍으로 삼켜버렸다. 양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양은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가누며 장한테로 가까이 가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젖히고 장갑을 뒤집어 그것으로 코피를 닦아주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고. 미안한 거지. 참, 난 그것을 모르고 자네가 날 아니요 제 잘못이죠. 폭 놀라셨겠어요. 아니야 참. 자, 양은 깡통 속에서 휴지를 꺼내. 이 깡통 휴지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왜냐하면 악천후 속에서 이거를 시레이션 박스를 주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박스 안에 그냥 종이 상태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다 젖어서 못 쓰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깡통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같이 날리는 거예요. 되니? 자, 계속 보시면요. 깡통 속에서 휴지를 꺼내 그것을 조그맣게 말아 그의 콧구멍에 찔러주었다. 장, 좀 더 가까이 다가앉아 불을 쬐어. 좀 있으면 날이 밝겠지. 장은 모닥불 옆에 다가와서 다리를 꺾으며 쪼그리고 앉았다. 양은 한참 동안 종이가 타는 조그만 불길을 너기른 사람처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음성은 신음에 가까웠다.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네. 예?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얘네들 죽이고 싶다는 얘기야? 전쟁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죠. 같은 민족인데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야. 왜? 이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양은 일어서서 동굴 밖으로 나갔다. 희뿌연 하늘을 올려다보고, 희뿌연 하늘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시간적으로 언제야? 새벽이죠. 희뿌연 하늘을 올려보고 또 흰 눈이 깔린 굴짜기를 굽어보았다. 한번 크게 숨을 내어 쉬었다. 날이 밝자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새벽에서 지금 날 밝았다는 얘기죠. 시간의 변화 일어나죠. 자, 날이 밝자 뜬 눈으로 드세운 양이 레이션의 모닥불을 피우고 반합에 눈을 넣어 물이 끓도록 장은 총묶음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볼과 인중에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볼과 인중에는 아직 여기저기 코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이게 전날 밤 소동의 흔적이죠. 전날 밤 소동의 흔적이고요. 자, 계속 보시면요. 양이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깨웠을 때,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양이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깨웠을 때 장은 멋쩍은 듯이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되나요? 그래서 둘 사이에 지금 뭐가 정서적 교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군이 적군을 깨우는데 일어나더니 눈 마주치고는 씩 하고 웃어. 되나요? 둘은 눈으로 얼굴을 닦고 나서 아침을 먹었다. 장은 따뜻이 데운 통조림과 양이 끓여낸 커피를 먹으며 퍽이나 즐겨 있다. 장, 너 저 레이션을 모두 가져. 자, 장, 너 저 레이션을 모두 가져.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상대에 대한 배려죠. 특히나 북한군 같은 경우는 유엔군이나 남한군보다 어땠다? 물자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됐나요? 실제로 탈북민들 있잖아. 그러니까 세터민이라고 요새는 얘기하죠. 세터민들 보게 되면 걔네들이 내려오잖아. 그러면 어디서 얘네들을 사상검증하고 하냐면 6개월 동안을 지켜봐요. 6개월 동안을 지켜보는데 어디다가 세터민 교육센터도 있는데 그거 말고 국정원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넣어놓고는 조사하는 조사관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6개월 동안에 계속 이제 컨택을 하면서 계속 조사를 해요. 되나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세터민 애들이 이걸 주면 그렇게 환장을 한대요. 뭐를? 참외. 참외나 가위를 깎아서 딱 주면 이게요. 평범한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고위 간부급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래요. 되나요? 그 있잖아. 그 옥류관. 네. 옥류관 어딘지 아시죠? 평양에 있는 그 유명 식당. 거기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평냉 먹었잖아. 거기 평양냉면 말고요. 쟁반냉면이라고 있대. 이게 더 맛있대. 쟁반냉면인데 거기에는 진짜 고기랑 뭐 이런 게 막 들어간대요. 근데 그거 하나 먹으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든대요. 돈이 많이 드는데 얼마나 드냐면 걔네 그 배급표로 따졌을 때 한 달 반치 배급표를 모아야지만 그거 한 그릇 먹을 수가 있대요. 근데도 걔들은 그거 한 번 먹기 위해서 일부러 배급표를 하루에 3장 써야 되면 한 장씩 안 먹는 거예요. 한 끼씩 걸러요. 그런 다음에 이걸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한 그릇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돈으로 따져봤자 얼마밖에 안 한다. 기껏 많이 줘봤자 18,000원? 15,000원? 요거밖에 안 해요. 근데 걔들은 그걸 접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 군대 가면 군대에서 급식 나오죠. 군대리야 끔찍하다 맛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군 애들한테 그거 주잖아요. 애들 환장한대요.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걔는 걔네는 뭐가 급식에 나오면 정말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군 군인 애들이 이제 탈북한 애들한테 물어보면 꽁치구이가 나오면 미친대요. 그날은 진짜 김일성 생일날이나 김정일 생일날이나 김정은 생일날쯤 돼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꽁치구이 한 조각, 된장국, 그것도 감자 들어간,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감자국이래요. 심할 때는 보리밥에 간장, 김치 끝 이렇게 나옵니다. 꽁치도 그거 뭐라고? 콩지. 콩쥐? 네, 그런가요? 자, 봐봐. 계속 보자. 그러니까 너 이거 다 가져가. 물자 부족하잖아. 가져.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자, 저걸 다 어떻게 해요? 난 한 통이면 돼. 집어넣을 수 있는 대로 가져가지 그래. 장이 갑자기 시무룩해졌다. 왜? 이제 헤어져야 되죠. 이전 헤어지게 됐군요. 안 만났던 것만 못하고 코 언저리가 아프지? 아니요, 괜찮아요. 식사를 끝낸 둘은 저마다 짐을 꾸렸다. 자, 탄환을 받아. 양은 레이션 한 통을 꾸려 들고 장은 2통을 꾸려 메었다. 둘은 함께 동굴을 나섰다. 장, 예? 잘 가라니 못 가라니 인사를 말기로 해. 자네는 저리로 가고 난 이리로 갈 뿐이야. 자네는 저리로 가고 난 이리로 갈 뿐이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지금 가는 방향을 가지고요 이념 대립을 제시한 것이다. 가는 방향을 가지고 이념 대립을 제시한 거고요. 그게 아니요.
뒤도 돌아보지 마. 양은 동굴을 내려서서 눈을 헤치며 골짜구니를 향해 비탈을 더듬었다. 장은 그것을 한참 보고 섰더니 저편 골짜구니로 발을 옮겼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장은 그것을 한참 보고 섰더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 이별의 아쉬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요 뒷부분에서 양이 한참 눈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좀 떨어진 곳에 총소리가 나는 거지. 탕탕탕탕탕. 그 소리를 듣고는 얘가 탁 돌아봐요. 왜? 방향 자체가 누가 있는 방향이야? 장이 있는 방향이지. 그래서 얘가 자기도 모르게 뛰어가요. 뛰어가가지고는 이제 가서 봤더니 장이 총탄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고 있는 거야. 근데 장하고 지금 교전하고 있는 애는 누구야? 국군 쪽이잖아. 근데 장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얘가 같이 교전을 해요. 그러다가 둘 다 총을 맞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피가 하얀 눈발 위에 쫙 흘러내리면서 그러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요, 민족애를 통한 이념 갈등의 극복과 이념 갈등의 극복과 그리고 전쟁의 비극성 고발. 되나요? 유교 전쟁은 근데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진 얘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라서 유교 전쟁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유교 전쟁 말고 이념 대립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 그거보다는 현대소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언제껏 1970년대, 80년대 인간 소외 현상, 도시화 산업화 요것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되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념 대립 갈등으로 인한 상처 그거랑 같이 이제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한 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A와 B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1번 선택지 A는 인물들의 행동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B는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어이쿠야, 답이네. 답이 1번이죠.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1번 선택지 기억. 기억이 뭐냐? 기억. 흩어진 시선을 아닌데? 가슴을 쥐어잡은 장의 두 손을 날쌔게 뿌리쳤다라고 하는 거.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한 충격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맞죠? 자, 1번 제끼기. 2번 선택지 흩어진 시선을 못 두며 라고 돼 있잖아.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행동에 놀라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다.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래서 2번 제끼고요. 3번 선택지 디귿입니다. 상대방의 분노가 사그라든 사실을 재차 확인한 후 안도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디귿이 어디냐? 양은 장의 몸을 힘껏 밀어젖히며 멱살 잡았던 손을 놓았다. 장은 뒤로 쓰러지며 넋없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뭐예요? 당황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일인지 지금 왜 내가 맞아야 되는지 왜 갑자기 이 양반은 승질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됐니? 이게 무슨 이거? 형 이제 좀 화가 풀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본 거 아니라고. 됐나요? 형아한테 왜 이렇게? 자, 3번 문제 볼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A가 어디 있냐? 장, 이리 가까이 와. 이건 뭐냐면 일로 와봐. 너 지금 나 죽이려고 했어?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어지잖아.
따져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이유, 원인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됐어요? 근데 B는요? B는 그러고 나서 애가 잠꼬대로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참 좀 더 가까이 다가앉아 부를 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왜? 미안하니까. 됐나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드러낸다. 1번 선택지가 답이네요.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려는 모습, 상대방에 대한 호의. 됐나요?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고요. 단독 강화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삼고 있는 전후 소설이다. 이거 줄자 6.25 전쟁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전후 소설이라고 하는 거 줄거도 지고요. 제목인 단독 강화에 단독 강화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사전적 의미나 한 나라가 동맹국에서 이탈하여 다른 상대국과 단독으로 맺는 강화로 이 작품에 쓰는 두 병사에 여기 줄거자 두 병사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 여기까지 줄거고요. 한 것이다. 두 병사는 국가 권력이나 이데올로기로부터 격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서로 대립하는 총과 달리 총을 내려놓은 채 대화를 나누며 같이 밤을 보낸다. 마치 이념의 여기 줄거자 이념의 진공 상태와 같은 공간인 동굴 속에서 군인으로서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공존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걸 좀 코믹하게 그려낸 게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죠. 됐나요? 됐어? 본 적 없니? 웰컴 투 동막골? 그 강혜정 씨 나오는 거. 고소아 새끼 뭐래니? 그러면서 총 걸으니까 와, 니네 봤네? 야씨 나 빠른데.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그 장면 나오는 거 있잖아. 되나요? 그걸 좀 웃기게 그려낸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좀 웃기게. 왜? 동막골 안에서는 사람들이 안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얘네들이 서로 마음을 트고 공감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얘네가 잘못해가지고 뭐예요? 얘네들이 서로 대치를 하다가 북한군 애들이 총알이 다 떨어진 상태야.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네가 겁주기 위해서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수류탄 하나 깐다고. 그런 다음에 이 수류탄을 던지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이 수류탄이 놓지만 않으면 이게 뭐야 안에 심지가 안 타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이게 까고는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얘네가 밤을 새냐면 이틀 밤낮을 새요. 이 상태에서 계속 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가지고 졸린 거야. 그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핀을 뽑진 않고 수류탄을 그냥 들고 이렇게만 서 있었는데 이게 지도 모르게 슥 하고 빠져버린 거지. 이거 어떡하지? 다시 끼워야 되는데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들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얘가 또 다시 졸았다가 딱 했는데 이거 다시 꽂아야 되는데 없어진 거지. 어디 갔지? 그러는데 거기서 강혜정 씨가 이제 머리에 꽂꽂은 여자로 나오거든. 나와가지고는 가락지 그러면서 끼고 도망가 버린 거야. 수류탄 거기 이렇게 잡고 당기는 핀이 이게 반지처럼 생겼거든. 그러다가 얘네가 또 졸다가 이 수류탄을 놓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그때 이제 편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엎드려! 그런 다음에 폭탄 위로 확 이렇게 몸을 덮쳤다고. 6.25 전쟁 당시에 수류탄은요 위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이 몸을 던져서 몸으로 가리게 되면 터져봤자 그 사람만 죽고 주인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에는요 수류탄 그때 당시 수류탄의 폭발력의 30배 정도 됩니다. 터지면요 네가 만약에 상윤이가 만약에 엎드려 그런 다음에 여기 수류탄 하나 까져가지고 네가 몸으로 덮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터지면서 네 뼈가 여기저기로 튀어요. 튀면서 거기에 맞아서 우리가 사망해요. 되나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표중이가 몸으로 딱 가렸는데 불발탄이었던 거죠. 뭐야? 그런 다음에 딱 뒤로 던졌는데 불발이 아니었던 거지. 이게 아니 왜냐면 불발탄인데 충격을 가하면요 간혹가다 안 타던 심지가 타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딱 던졌는데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창고로 들어간 거예요. 마을 창고로. 그래서는 겨울 내 먹어야 되는 옥수수랑 감자, 고구마가 있었는데 그게 다 터져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옥수수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유명한 장면이죠. 옥수수가 다 팝콘으로 변하는. 그래서 팝콘비가 내리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얘네도 단독 강화 비슷한 거래요. 뭐 우리 때문에 이 불황민들이 굶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가 저 창고를 다 채워줄 때까지는 싸우지 말자. 다 채워주고 나면 그때는 각자 떠나자. 그래서 했는데 다 채워줬죠.
그리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뭐야? 연합군 애들이 이 마을을 덮쳐요. 이 마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북한군 기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 뿌락치들 빨치산들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다가 얘네가 걔들을 제압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 마을에 폭격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 전선을 펼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얘네가 이제 폭격을 유도를 해요. 유도하는데 성공을 하고 결국은 얘네가 폭격을 맞고 죽게 되고 마을은 행복하게 이제 살게 돼요. 그런 결말이 나오는데 스토리라인이 조금 재밌게 짜여진 것 뿐이지 큰 스토리라인은 비슷해요. 그리고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누가 감독했냐면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정보는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왜냐면 웰컴 투 동막골 같은 경우도 작년 극수필에 나왔었어요. 근데 웰컴 투 동막골은 누가 만들었다? SNL 우리나라, SNL 코리아 만든 사람. 그게 누구냐면 장진 감독이에요. 그 장진 감독이 감독을 했던 그 영화고요. 음악은요 누가 했냐면 음악 딱 들어보면 알아요. 느낌 딱 와요. 히사이 시조. 히사이 시조. 이게 누구냐면 그 미야자키 하야오랑 같이 스튜디오 지브리의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에요. 인생의 회전목마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거기서 나오는 유명 음악을 다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면 느낌이 비슷해요. 거기서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러고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히사이 시조의 친딸입니다. 친딸이 불러줘. 근데 딱 보면 느낌 와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물들이 느끼는 불안과 정신적 상처, 전쟁 상황의 비극성 또한 잘 드러나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이 여기 줄글자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빚어낸 갈등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남과 북의 대립 해소 가능성을 모색해 여기까지 주어보고요. 자, 1번은 있지. 양의 가슴을 쥐어박는 행동을 할 정도로 자기 무서운 꿈을 꾸게 된 것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인 장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뭐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됐나요? 이거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있을 수도 있다. 자, 2번 선택지. 양이 장의 코피를 닦아주는 행위나 헤어짐의 상황에서 장이 갑자기 시무룩해 하는 것은 두 병사 간의 대립이 사라지고 화해와 공존이 이루어진 모습. 가능하죠. 3번 선택지.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죽이고 싶다면 양이 신음에 가까운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전쟁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의 괴로움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맞죠. 4번 선택지. 양과 장이 함께 밤을 보낸 후 아침을 먹는 공간이 동굴을 통해 이념의 대립과 갈등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공존이 우선시되는 공간이 제시되고 있다. 맞죠? 자, 5번 선택지. 안 만났던 것만 못하군이라는 양의 말을 통해 헤어짐의 아쉬움보다는 처음에 서로 대립하던 상태를 상기하며 적대감을 드러낸다.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죠. 됐나요? 차라리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만나지나 마요.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이 말에는 뭐가 담겨있어? 아쉬움이 역시 마찬가지로 담겨있죠. 됐나요? 답 5번이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오전 시가로 갑시다. 자, 68페이지. 역시 가사입니다.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보다 가사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가사를 보여주면 연계교재에서 주로 보여준다. 됐나요? 그래서 6월달에 만약에 연계교재에서 가사가 하나 나왔다. 그리고 9월달에 또 가사 나왔다. 그러면 수능에서는 연시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되나요? 근데 만약에 6월에 가사 보여줬어. 9월에 연시조 보여줬어. 그럼 수능에서는 가사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되나요?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어. 너무 가사를 많이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가사만 후벼파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페이크로 뭘 집어넣는다? 연시조를 집어넣어. 훗 하면서.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 하면서 움찔하는 거죠. 됐나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농가 원령과도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요. 원령체가 뭐예요? 원령체. 원령체. 네, 한 달 한 달 걸러가면서 한다라고 해서 달거리 노래라고도 하죠. 됐나요? 이 달거리 노래 중에서 얘가 가장 긴 작품이에요. 가장 긴 작품이에요. 됐나요? 최장, 최자가 붙으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최고, 최장, 최초. 됐나요? 추격. 막 이런 거죠. 됐나요? 그리고 얘는 최초로 농업기술 보급을 우리말로 시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최초 타이틀도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농가원령과는 연계교재에서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3번 정도.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원력체라고. 1월령, 4월령, 7월령, 12월령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뜨문뜨문 나와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나오면 쉐시해요. 그래서 나 작년에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이렇게 쫙 보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 이게 한 페이지 수로만 12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토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해주면 얘가 외울까? 그래가지고 작년 친구가 공부를 많이 안 하던 친구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나온 것만 봐. 이거 외에 나오면 찍어. 그러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자, 3번 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또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고. 자, 12월령이에요. 개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개자가 계절할 때 개자예요. 계절이 겨울이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늦겨울이라고. 늦겨울이야. 자, 소한대한 절기로다. 소한대한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절기를 소개하죠. 그래서 얘는요. 이게 구조가 비슷한 게 계속 반복이 돼요. 먼저 절기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그 달에 대한 12월이면 12월, 1월이면 1월에 대한 감상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풍경이나 감상 같은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때 하는 농사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농업기술 보급하는 그런 글이라고. 됐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달에 하는 세시풍속까지 얘기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정월령 보면 정월령에서는 뭐 나온다? 설날 풍속이 나와요. 그래서 뭐 입고? 한복, 때때옷 입고 설빔이라고 얘기해줘. 설빔 입고 뭐 하는 거야? 설빙 아니야. 설빙은 팥빙수. 설빔을 입고 뭐 한다? 세배 다는 거야. 세배 다니고 그러고 사람들 뭐 먹는다? 떡국.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한다? 병탕이라고 합니다. 병탕. 병이 떡병자거든. 병탕 끓여 먹는다. 됐나요? 남자애들은 팽이치기 하고 여자애들은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건 8월달이고 뭐 하냐면 그 널뛰기 널뛰기 같은 거 됐나요? 남자애들은 이제 윷놀이도 하고 됐어요. 그런 내용들 나와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소한대한 절기로다. 절기 소개했죠? 설중이라고 하는 게 눈 덮인 복만들은 복만 산봉우리예요. 산봉우리들은 해저문 빛으로다. 그러니까 약간 붉은 빛이다. 세전이라고 하는 게 새해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음력 12월이잖아. 이게 12월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여러분들
설날이죠. 됐나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수금일이죠. 됐나요? 근데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입학할 때가 가장. 근데 이걸 잘해야 돼. 눈치껏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세배하고 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딱 주려고 할 때 근데 저 좀 걱정이 돼요. 뭐가?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는데 대학교 가면 교재비도 많이 들고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5만 원 나올 게 이런 씨 그러면서 학교 어디 갔는데 그랬는데 고대 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새끼가 10만 원 나올 게 15만 원 나와요. 아이씨 뭐 그러면서 타이밍 잘 재야 돼. 됐나요? 근데 재수가 확정됐다. 집 부러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안 돼. 집에 있으면 안 돼. 계속 공격당해요. 아유 수영이 대학교 갔어? 아니요. 어쩌다가? 자, 뭐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한 명이 그러고 지나가. 그래서 또 다른 어른이 오셔. 아유 수영이 이번에 대학 어디 갔지? 그러면서 딱 물어보면 저희 재수 나서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아유 그래 열심히 해. 그러면서 가. 또 딴 사람이 또 와요. 수영아 대학교 어디 갔다 그랬지? 못 갔다고요. 근데 이걸 언제 또 겪는다? 추석 때 또 겪어요. 추석 때 딱 오면 수영아 요새 학교 생활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재수생인가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공부 마무리 잘하고 수능이 언제였지? 그래 화이팅!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 짓을 친척이 많으면 한 10대 번 해요. 우리 집이 대가족이라서 내가 그 10대 번을 했어요. 근데 난 도망도 못 갔어. 왜냐하면 내가 장손이거든. 아이고. 도망도 못 가고 그걸 당했는데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쌤 재수하셨어요? 네. 전 재수했잖아요. 얘기 안 했나요? 저 원래 이과 출신이었는데 재수해서 문과로 전환. 그리고 잘 들어. 정식으로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또 집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엄마, 씨발 공대 나온 새끼가 나 국어 가르쳐. 그러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됐나요? 자, 어쨌든 간에 끔찍합니다. 그래서 올해 잘 보내시고 내년도 해피한 설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고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래서요 설 중에 복만들은 해 저문 빛이로다 세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고 라고 하는 부분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달에 대한 감상이 드러난다. 풍경하고 감상 드러난다. 집안의 여인들은 세시 의복 장만하고 세시 의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설빔, 새해 옷, 자, 옷을 장만하고 무명명주 끊어내요. 온갖 무색 드려내니 무색이라고 하는 게 물감색이에요. 온감 무색 드러내니 그러니까 옷감을 물들인 거야. 자주 보라 송화색에 송화색 무슨 색일까? 송화가루 송화 노란색. 노란색 맞아요. 이게 소나무 꽃가루 색깔이라는 얘기예요. 소나무 꽃가루가 근데 누런색이거든. 되나요? 됐어? 그래서 이 노란색. 청화 푸른색이고요. 갈매는 무슨 색일까요? 갈색 땡. 보라색 땡. 무슨 색일까? 창현아. 몰라요. 이런 씨.
초록색 불. 무슨 색일까? 빨간색. 주황색? 주황색? 아니에요. 무슨 색? 빨간색. 빨간색? 아니에요. 뭐가 나왔지? 흰색이에요, 난색이에요. 흰색? 정. 예? 아? 아 어려. 청록색을 갈매색이라고 얘기하고 청록색을 갈매색이라고 해요. 청화는 파란색, 갈매는 초록색, 청록색. 자, 옥색이다. 자, 그래서요. 자주보라, 송화색의 청화, 갈매, 옥색이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열거법 사용됐고요. 뭐 시각적 심상, 색깔이 다 연상이 되니까. 자, 1번 1변으로 다듬으면 한편으로 다듬으면 1변으로 지어내니. 그래서 1변으로 다듬으면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여기 기점으로 해서 대입법 사용됩니다. 1변으로 지어내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상자에도 뭐가 가득하다? 물감이 가득하고. 물감이라는 말을 좀 넣어주시면 물감이 가득하고. 횃대도 걸었도다. 횃대라고 하는 게 옷 거는 막대예요. 그러니까 옷걸이에다가 옷을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되니? 자, 그래서요. 집안의 여인들은 셋이 의복 장만하고 라고 하는 부분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여기서부터요. 방금 읽은 상자에도 가득하고 횃대에도 걸었도다.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입니다. 다섯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의복 장만하는 모습이죠.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머리를 밀고 나서 약간의 후회감이 드는 게 친척분들 오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 밀었어? 그러면서 얘기하시면 나무아미타불. 네 그래요. 사와디까 그러면서 얘기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됐나요? 계속 보시면요. 잘 자네. 자, 입을 것 그만하고 음식장만 하오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음식장만 여기 줄이고요. 화재 전환했죠. 그러니까 새해 되기 전에 음식들을 쫙 만들잖아. 차례 음식. 됐나요? 전 부칠 거 생각하면 끔찍하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을 내가 부치고 있어. 맨날 전 뒤집고 있고 막. 맞아요. 싫어. 귀찮아. 자, 어쨌든 간에. 자, 떡살은 몇 마리면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대우법 사용됐고요. 술쌀은 몇 마리고, 그러니까 떡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풍요의 이미지가 드러나죠. 콩 갈아 두부하고 메밀쌀 만두비쏘, 메밀만두네. 자, 그리고요. 새육이라고 하는 게 설날 쓰는 고기야. 설날 고기. 그러니까 차례상에 오르는 육전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죠. 자, 그래서 새육은 개를 믿고 개라고 하는 거 요거 줄였고요. 이게 뭐냐면요. 개 모임을 얘기하는데 사설 금융 모임을 개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되나요? 엄마들끼리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요새는 잘 안 해. 되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돈으로 마련하고 되나요? 그래서 개가 크면 한 30명, 40명이 모여서 개를 들기도 해요. 그럼 이제 매 달마다 얼마씩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내요. 그럼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개주가 그거를 돈 필요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한 번씩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나중에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아요. 가장 많이 받아요. 그 이자랑 뭐 이런 게 붙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 나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데 처음 받는 사람이 급전 땡기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100% 100%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계속 내야 돼. 나눠서 50만 원씩 해서 10달을 내기로 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때 10명이서 했다 그러면 500을 내가 다 가져와야 되잖아. 근데 500을 못 가져오고 400이나 450 급하게 필요한 그런 식으로 되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돈에다가 이자까지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불려가지고 그거를 마지막에 받는 사람이 다 가져와요. 되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개를 믿고 북어는 장에서 사고 납평날 창에 묻고 라고 되어 있죠.
납평날. 납평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제사 지내는 날. 그리고 창해라고 하는 것을 묻어둔다고 하는데 창해가 뭐냐면 덫이에요. 덫. 제사 지내는 날 덫을 묻어 땅에 묻어서 잡은 꽁 몇 마리인 거, 잡은 꽁이 몇 마리인 거, 몇 마리인 거 여기 줄긋고 이거보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리적인 표현입니다. 많다. 자, 아이들 그물 쳐서 참새도 지져먹세. 참새 잡을 때 그물로 잡아요. 되나요? 참새 잡을 때 그물로 잡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물을 들고 애들이 이렇게 쫙 양옆에 서 있어요. 이렇게 쫙 들고는. 그러면 이제 참새 모는 애들이 와 하면서 뛰어온다고. 그러면 참새들이 놀래가지고 날아오르는데 걔들이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아오르거든. 날아오를 때 그 각도 맞춰서 서 있으면 여기에 지네가 알아서 그 구멍에 머리를 다 들이밀어요. 호호호호 하고 걸려요. 그러면 깃털에 걸려가지고 얘네가 또 날개짓 할 때 이렇게 날아가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빠져나오질 못해. 그러면 이걸 둘둘둘 말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가요. 가가지고 이제 나 어렸을 때는 포장마차 아줌마한테 그걸 팔아요. 아줌마 참새 10마리 잡아왔어요. 그러면 잘했네. 한 마리당 100원 줄게. 그러면 안 팔아. 그러면서 달라고 아줌마가 알았어 한 새끼 150원 팔면 아줌마가 그 털 다 뽑고 내장 다 빼고 그런 다음에 이거 구워가지고 참새구이 팔아요. 참새구이. 그게 얼마씩 했어요? 한 접시에 2마리 들어가서 한 3,000원? 요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3,000원이 아니구나. 1,000원? 요 정도. 옛날에 이제 금전적인 그 가치가 다르니까. 저기도 있어요. 종로에도. 지금도 있어요. 종로에 가면 피막골 쪽에 가면 실내 포차가 있어요. 거기 가면 참새구이 시키면 참새구이 해줘요. 됐나요? 근데 먹지 말자. 그래서 별로 위생적으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금을 쳐서 참새도 지져먹세. 자, 깨강정 콩강정에 곶감 대추 생률이라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깨강정 콩강정에 곶감 대추 생률이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다 뭐다? 간식거리예요. 열거한 거고요. 생률이 뭘까요? 밤이에요, 밤. 생밤. 자, 그래서 여기 떡살은 몇 마리며 술살은 몇 마리인고라고 하는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방금 읽었던 깨강정, 콩강정의 곶감, 대추, 생률이라 여기까지 통으로 묶어주세요. 2, 4, 6줄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뭐 나왔다? 열거법. 역시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 준비가 나오죠. 음식 준비. 음식 준비하는 모습 나왔고요. 자, 주준에 술 들었으니 주준이라고 하는 게 술독이에요. 술독에 술 들으니, 들으니라고 하는 게 따르니라는 뜻이에요. 술독에 술 따르니 돌 틈엔 새암소리, 새암소리라고 하는 게 샘물소리 같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야? 맑고 영롱한 소리로 들린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리고 술을 긍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평상시에 술을 못 먹었기 때문에. 비싸서. 되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앞뒷집 타병성은, 타병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네, 떡을 치는 소리예요. 떡 치는 소리. 청각적인 심사입니다. 자, 그래서 타병성은 예돈하고 제돈하네라고 돼 있죠. 앞뒤집 타병성은 예돈하고 제돈하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다? 풍요로운 이미지가 들어가죠. 풍요로운. 자, 새 등잔, 새로 만든 등잔에 새발심지. 새발심지는 새의 발 같은 심지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끝이 갈라져 있는 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되나요? 됐죠? 그래서 세발심지 장등하여. 장등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거고요. 이게 장명등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장명등이 뭐냐면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어서 이렇게 달아놓는 등도 있는데 이게 밖에 가족들 중에 누가 나갔을 때 헤매지 말고 집으로 잘 돌아오라고 이렇게 달아놓는 게 또 장명등이에요. 됐나요? 근데 설날에는 집 밖에 나간 사람이 없어도 장명등을 달아요. 왜 그러냐면 손님 맞이용이에요. 그러니까 길 잃지 말고 우리 집 오라고. 됐나요? 자, 그래서 밤새 켜두고요. 손님 맞이용이고요. 장등하에 세울 적에 윗방 봉당 부엌까지 윗방 흙바닥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곳곳이 집 전체가 명랑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밝고 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초롱불 들고 오락가락 묵은 세배하는구나. 묵은 세배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섣달 금은밤에 풍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묵은 세배 해본 적 없죠? 묵은 세배가 뭐냐면 음력 12월 마지막 날 12월 30일 날 의복을 다 챙겨 입고 그 밤 저녁에 새해가 밝기 전에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굿바이 인사를 하는 건데 이 인사를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애군이여 안녕. 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세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묵은 세배라고 해요. 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초롱불 오락가락 묵은 세배하는구나.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꺾인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요. 섣달 금음에 풍속이 들어간다. 옷 만들고 음식하고 묵은 세배하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애기들은 이렇게 묵은 세배를 시켜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 요새는. 묵은 세배가 뭔지 알고 있었다. 손 부채인삼 손을 드는겨 마는겨 너 아니 쟤 손을 이러고 있잖아. 이 어떻게 자, 계속 보시면요. 자, 그러고 나서요. 근데 12월 달에는요. 농사일을 해야 하네. 음력 12월 달에는 농사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순서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농사일이 나와야 되는데 농사일이 안 나오고 바로 그냥 세시풍속으로 뛴 거야. 되니? 자, 그러고 나서요. 어와네말즈 쏘라고 돼 있잖아. 여기서부터 꺾인 화살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결사 12월령을 넘어서 결사야. 그래서 작품 지은 이유가 나와요. 자, 그리고 어와네말즈 쏘라고 돼 있잖아. 여기 줄 긋고요. 이거 무슨 방식이야? 말 건네는 방식이죠. 어와네말즈 쏘 농업이 어떠한 거? 농업이 어떠한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면 화제잖아. 농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넌 농업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한 거죠. 종년 근고한다 하나 라고 돼 있잖아. 종년 해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그 해가 끝날 때까지 근고한다. 근면하고 고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시작했을 때부터 해가 끝날 때까지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끝없이 있어. 되나요?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 그 중에 낙이 있네. 그 중에 즐거움이 있네. 위로는 국가 복용. 복용이라고 하는 게 받든다는 뜻이에요. 국가를 받들고. 그리고 사계로. 사계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사롭게는 제선봉친. 제선봉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사 지내고 봉친 부모 봉양하고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형제 혼상. 혼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혼인과 초상이야. 형제 혼상 대사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대사라고 하는 게 큰일 치르며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토지 소출 아니라면 토지에서 난 소출이 뭐냐면 소작물이 아니라면 돈지당을 어이할고 지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당이에요. 돈을 감당을 어찌하겠느냐? 못한다. 그게 있어야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묶어볼게요. 위로는 국가봉용 사계로 제선봉친 형제 혼상 대사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토지 소출 아니라면 돈지당을 어이할고 여기 세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농업은요. 국가와 개인 삶의 기반이 된다는 얘기야. 되나요? 자, 예로부터 이런 말이 농업이 근본이라 여기 줄 그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어떤 사상 들어간다? 중농주의.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한자 뭐 있죠? 농악놀이 하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깃발 있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 미안하다!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 짓는 사람은 천하의 대본, 큰 근본이다. 졸음 귀신이 절로 갔어요. 졸음 귀신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어. 그래서 무슨 펜스야? 얘네 이렇게 담고 있니 얘네? 자, 계속 보시면요. 자, 배부려 선업하고 선업이라고 하는 게 뱃일하는 거예요. 뱃일. 근데 정확하게는 뭐 얘기하냐면 물건을 운반하는 거야. 즉 지금으로 따지면 택배업이에요. 운송업. 자, 배부려 선업하고 말부려 장사하기. 전당 잡고. 전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담보예요. 담보 잡고 빚주기와 장판, 시장판에 체계 놓기. 체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자. 고리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전 땡겨야 된다. 막 물건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얘가 나한테, 내가 고리대금 없자면 얘가 나한테 빌리는 거야.
아유 이씨 나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아따 누님 그것이가 쪼까 이것이 이자가 센디 괜찮겠소. 나가 누님이 이것을 나한테 못 주면 마음적으로 너무 이게 힘들 것 같은지. 그러면서 얘기하면 아유 나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 나 500만 땡겨줘. 그러면 아따 500 내가 누님께 내가 쏘. 그러면서 이렇게 500 딱 줘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뭐예요? 이거 이자 받으러 와요. 그런 다음에 이자나 돈 원금을 같이 갚으라고 해요. 며칠까지. 그런 다음에 그거를 날마다 도장을 찍는 거지. 수첩 같은 데다가. 이게 바로 일수예요. 됐나요? 근데 거의 대체로 500 빌려주면 이자까지 해서 거의 한 600에서 700 정도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급하게 돈 필요한 건 누구야? 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고리대금 하시면 안 돼요. 시장통은 그나마 좀 덜 해. 시장통에서 빌려주는 거 왜?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맨날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니까 빌려줄 때 그래도 좀 덜 뜯어먹는다고. 근데 만약에 시중에 있는 고리대금업자 만나가지고 내가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땡겼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해가 망신한다. 됐나요? 왜? 이자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실제로 제 대학교 후배 중에 하나가 1년을 휴학하고 왔어. 여자인데 무슨 일이었어?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애가 대꾸를 안 하더라고. 자백제를 먹여야겠고 그래가지고 자백제를 막 먹였어. 먹어! 이 자식아! 그러면 쫙 뿌렸어. 얘가 자백제를 먹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유행이 뭐였냐면 여대생들 사이에서 명품백 하나 갖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얘도 그게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산 거지. 친구한테 지기 싫어서. 근데 얘 계산은 이거였던 거야. 한 달 자기가 알바하면 받는 돈이 한 150 정도 되거든. 그럼 이거 빌렸다가 내가 석 달 동안 갚으면 되니까. 석 달에서 넉 달 동안 갚으면 되니까. 이자 뭐 세봤자 지가 얼마나 세겠어 이 생각을 하고 가서 한 거야. 고리대금은요 처음 줄 때부터 이자를 떼요. 선이자를 띱니다. 됐나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500을 빌리잖아? 그럼 10%야 이자가. 아 세요. 10%예요 이자가. 그러면 10%면 얼마 띄고 시작하는 거야? 50만 원 띄고 450까지 가요. 근데 네가 빌린 돈은 500이야.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달 되면 이자가 붙어요. 그럼 550 됐죠. 그 다음 달에도 내가 원금을 못 갚으면 원금과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요. 빵. 1년 만에 걔가 그 돈이 얼마가 됐냐면 1000만 원이 됐어요. 결국은 갚다가 못 갚아가지고 너무 버거운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그걸 갚아줬어. 500만 원을. 그 대신에 뭐 한 거야? 너 학교 나가지 말라고. 너 그 알바해가지고 돈 다 갚고 1년 동안 자숙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빠 머리 밀어버렸어요. 머리. 됐나요? 그래가지고 가발 쓰고 다녔대. 알바할 때. 그래서 절대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절대로 사채는 쓰지 말라고. 오빠 사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알았어. 알았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과에 있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너네 걔 알아? 모르잖아.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장판에 책에 놓기, 술장사 떡장사며 술막질 가게 보기. 술막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막이에요. 주막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배부려 선업하고 말부려 장사하기. 여기서부터요 술장사 떡장사며 술막질 가게 보기. 여기까지 세 줄 묶어주시고요. 이게 뭐야? 농사 이외의 일이죠. 되나요? 그래서 특히나 뭐가 제시됐다? 상업이 제시가 됐죠. 금융업이나 상업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고.
아직은 흔전하나. 흔전하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돈이 흔하다. 즉 생활이 넉넉해. 아직은 흔전해도 한 번을 뒤뚝하면, 한 번을 삐끗하면, 기울어지면. 파랗고 빗구럭이 살던 곳 터도없다라고 돼 있잖아. 파랗고라고 하는데 남봉꾼. 그리고 빗구럭이 빗쟁이. 귀엽다. 빗구럭. 빗쟁이가 되어 살던 곳 터도없다. 살던 곳 터도없다. 여기 줄거고요. 가산을 탕진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아직은 흔전하나 한 번을 뒤뚝하면 파랗고 빗구럭이 살던 곳 터도없다.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일에 대한, 농업이 아닌 다른 일에 대한 뭐다? 부정적 시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딴 일에 신경 써라 마라. 됐나요? 뭐에만 신경 써라? 농업에만. 됐나요? 자,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렸느니, 내 몸에 달렸느니, 내 노력이죠. 내 노력. 내 노력. 자, 절기도 진퇴 있고 연사도 풍흉 있어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의 일이 연사예요. 연사. (1년의) 일도, 그러니까 농사일도 풍흉이 있어. 수한풍박. 수한풍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마, 가뭄, 바람, 우박인데 이거 뭐예요? 자연재해죠. 됐나요? 자연재해도 잠시 재앙 없다야 하랴마는. 자, 그래서 없다야, 없다고는 자, 하랴마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농사도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극진히 힘을 들여 가솔이 일심하면, 가솔, 가족들이 일심하면, 한마음 되면 아무리 살년해도, 살년 죽일 살자예요. 죽일 살자. 됐어요? 그러면 죽을 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큰 흉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작품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살려내도 아사를 면하니니, 아사, 굶어 죽는 것을. 면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네 줄 묶어볼게요. 절기도 진퇴 있고 연사도 풍흉 있어 수한 풍박 잠시 재앙 없다야 하랴마는 극진히 힘을 들여 가솔이 일심하면 아무리 살려내도 아사를 면하느니. 여기 네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물론 농사일도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노력을 한다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요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요, 노력을 하면 살 수 있다. 운명론을 탈피했죠. 그래서 이거 근대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아사를 면하느니.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은지가 너무 고나게 자서.
자, 집에 가서 자자. 별 말씀을.